알로라 민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렸었던 5월 17일 이수 듀얼파크 미니리그 4강전 영상에 이어서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이 4강에서 이기고 올라온 1점짜리 두파팡 덱이고 오른쪽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입니다. 더블 블레이즈가 발매되고 나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이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왼쪽에 1점짜리 두파팡 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두파팡 4장에 두파팡 GX 1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포코북스나 부스터 GX 등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기본체가 꽤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멀리건을 몇 장 주고 시작했네요. 이번 멀리건에서는 두파팡이 나왔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세팅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팅 포켓몬은 두파팡과 오케이징 스타트했네요. 왼쪽에 두파팡이 성공을 가져갔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 두파팡을 내려놓고 용족공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에게 브레너지 2장을 붙여주고 카드 3장을 드로했습니다. 이어서 패 더트 자전거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 차례로 넘어가서 아무래도 오케이징을 이번 차례 얼마나 많이 깔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얼마나 칼라마네로를 많이 진화시킬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반에 미스터리 트레저나 하이퍼볼 같은 카드로 오케이징을 까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네스트볼 같은 카드로 오케이징을 많이 깔고 미스터리 트레저나 하이퍼볼은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칼라마네로를 서치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바로 벤치로 보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라치를 꺼내왔네요. 아무래도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스터리 트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가 확실히 말렸고 후퇴수단이 없다면은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해서 특성 원더터치로 드로 관련 서포터를 잡아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오케이징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있거나 아니면 카푸나비나 GX를 덱에 넣지 않거나 프라이즈에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라티나에게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고 동물 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스케이프 보드를 서치한 후에 바로 배틀필드 있는 지라치한테 붙여주었네요. 곧바로 로켓단의 괴롭힘을 사용했습니다. 로켓단의 괴롭힘은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5장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카드로 여기서는 뭐 저지맨이나 마샤도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패 견제를 한다는 목적에서 상대가 5장을 받고 정기 드로우로 패 한 장이 늘어나서 6장이 된다는 시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요즘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의 패가 말리지 않는다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긴 한데 단순 패 견제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지맨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지라치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틀필드에 에너지가 붙어있지 않은 두파팡이 나왔다 하더라도 두파팡한테 불에너지 하나만 붙여주고 블레이즈란 기술을 사용했었을 때 프라이즈의 뒷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어서 그 카드가 불에너지라면 60 데미지, 지라치의 약점이 불타입이기 때문에 120 데미지로 기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라티나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왼쪽에 두파팡 덱 차례로 넘어가서 패 부싯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싯돌은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불에너지 카드를 4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덱 압축과 동시에 패에 불에너지를 많이 쥐고 있음으로써 두파팡의 두 번째 기술인 불구슬 서커스와 관련해서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용족공으로 불에너지 2장을 붙여주고 카드 3장을 드로했습니다. 이어서 패에 부싯돌이 한 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싯돌을 불에너지 코스트 2장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를 4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한 4장에서 한 장은 정규 에너지 플레이, 3장은 불구슬 서커스 코스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150 데미지로 기라티나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스트볼이 보이고 있는데 네스트볼 사용에 고민하다가 여기서는 정규 에너지 플레이 후 불구슬 서커스로 에너지 3장을 버리고 150 데미지로 기라티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5대6입니다.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만으로 진화시켰네요. 이어서 하이퍼볼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코스트로 쓸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트래시의 초에너지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기라티나 깨어진 문의 특성으로 벤치로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규 에너지 플레이 후 사이클 리차지를 한 번밖에 못 써서 에너지 발비를 다 못 채워줄 것 같은데요. 물론 패에 기본 초에너지가 있다면 기본 초에너지를 버리고 기본 초에너지 한 장을 덱으로 회수함으로써 사이코 리차지와 정규 에너지 플레이로 기라티나의 발비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 5장 중에서 하이퍼볼을 서치했네요. 이어서 하이퍼볼로
포켓몬 교체와 민화의 대접으로 보이는 카드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칼라마네를 가져와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패가 한 장이 되었는데 드로우 관련 서포터인 걸까요? 패는 릴리에로 보입니다. 네, 릴리에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옵니다. 릴리에는 첫 번째 차례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들어오지만 그 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깨어진 문 특성을 사용해서 트래시에서 벤치로 나오면서 상대 벤치 포켓몬 2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터 1개씩 올릴 수 있지만 벤치에 두파팡 1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네요. 이어서 페이는 초에너지를 상록수 코스트로 사용해서 초에너지 서치했습니다. 이어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칼라마네로가 끊길 걸 대비해서 세 번째 오케이징을 내려두네요. 이로써 사이코 리차지 2번을 사용해서 기라티나의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주고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섀도우 임팩트 130 데미지로 두파팡을 기절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코 리차지로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주고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온 다음에 섀도우 임팩트로 130 데미지를 두파팡으로 기절시키고 40 데미지는 벤치에 있는 칼라마네로한테 올려주었네요. 배틀필드로 두파팡이 나오고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두파팡을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이런 형식으로 두파팡을 계속 끊임없이 세우는 게 왼쪽 두파팡 덱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불꽃 결정을 2장이나 사용했습니다. 불꽃 결정은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불에너지를 3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6장이나 패에 추가했네요. 게다가 소원의 바통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소원의 바통은 배틀필드에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기절했을 시 붙어있는 기본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3장까지 붙여줄 수 있는데 이 3장을 모두 벤치의 두파팡한테 전달함으로써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블루의 탐색을 사용해서 덱에서 블루의 탐색 카드와 루자민의 프리미스타를 가져왔네요. 이런 형식으로 1점 교환을 하다 보면은 상대 프라이즈가 3장이 되는 타이밍에 루자민의 프리미스타를 씀으로써 프라이즈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구슬 서커스로 에너지 3장을 버리고 기라티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1장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서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5가 되었습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오고 소원의 별을 쓰기 전에 대갑축을 하려고 하는지 카드를 여러 번 보다가 난천을 사용했네요.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칼라마네로가 두채 서있다는 시점에서 기라티나를 꾸준히 세우는 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드로우로 원할 카드는 필드블로우 카드가 들어간다면은 필드블로우를 원하게 될 것 같네요. 6장을 새롭게 드로우하고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상록수풀 한 장 더 패에 추가했네요. 아무래도 나머지 4장에서는 트리너스 카드가 마땅히 가져올 만한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패 초에너지가 있어야지 나머지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라티나를 꺼내고 사이코 리차지를 그렇죠. 트래시에 초에너지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3번 모두 채워주고 섀도우 임팩트로 기절시켰습니다. 40 데미지는 여전히 칼라마네로한테 올렸네요. 잠깐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파팡한테 올려져 있던 10카운터를 벤치로 옮겼는데 기라티나가 깨어진 문과 동시에 기술 발비를 만족시키고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을 기절시킬 것이니 주사위를 미리 옮긴 것입니다. 이어서 블루의 탐색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소원의 바통과 블루의 탐색을 패에 추가했네요. 소원의 바통을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한테 붙임으로써 다시 한번 배틀필드의 두파팡이 기절하더라도 기술 발비를 위한 에너지는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스큐 탱크로 두파팡을 벤치에 내려둔 후에 패에 있는 소원의 바통까지 붙여주고 이어서 불구슬 서커스가 다시 한번 불에너지 3장을 버리고 150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1점 교환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두파팡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을 기절시키더라도 에너지 3개가 벤치에 유지되고 그 두파팡이 루자민의 프리즘스타를 쓰고 또 기술을 쓰게 되면은 프라이즈 격차가 벌려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른쪽에 울트라 데코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측은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구즈마를 서치했습니다. 구즈마를 벤치에 있는 두파팡을 자른다 치더라도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의 발비 3개가 유지된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사이코 리차지 3번을 사용해서 기라티나의 발비를 채워준 후에 섀도우 임팩트로 두파팡을 기절시켰습니다. 40 데미지 카운터로 놓을 곳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칼라마네로한테 놓을 것 같네요. 왼쪽에 두파팡 차례로 넘어가서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2장을 드로우하고 그중 한 장인 부싯돌과 포켓기어 3.0이 보이고 있는데 버려진 카드는 부싯돌이 버려졌습니다. 이어서 두파팡을 내려놓고
패에 아무래도 에너지 카드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루자민의 프리즘스타를 쓸 수 있는 각이 왔었지만 어쩔 수 없이 블루의 탐색을 사용했네요. 블루의 탐색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소원의 바통이 한 장 더 있다면 소원의 바통 한 장을 더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소원의 바통이 없었는지 나머지 한 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스트링이 언뜻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스트링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두파팡의 기술 발휘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굳이 소원의 바통을 안 찾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불꽃 결정을 2장 가져오려고 생각 중이네요. 네, 불꽃 결정을 2장 가져오는 선택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불꽃 결정을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불에너지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벤치에 있는 두파팡아도 에너지를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의 머리띠를 코스트로 불에너지를 찾아왔네요. 이 서치한 불에너지는 일단은 붙여주지 않고 불꽃 결정으로 불에너지 3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플레이 없이 바로 물구슬 서커스를 사용해서 두파팡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네요. 프라이즈가 현재 2대3입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1대1대1 교환을 하다 보면은 결국 먼저 프라이즈를 가져간 두파팡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 같은 경우에는 방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구즈마를 서치했네요. 구즈마를 가져온다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구즈마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구즈마를 패에 추가하고 이어서 서치하려고 하는 카드가 따로 있는지 패를 유심히 보고 있네요. 생각 끝에 사용한 카드는 미스터리 트레저입니다.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아무래도 체력이 높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전 차례 블루의 탐색으로 서치한 불꽃 결정 2장 중에서 한 장이 패에 남아있고 상호수프로 서치한 불에너지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는 거는 조금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는 팬텀 따라큐 GX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팬텀 따라큐 GX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240이기 때문에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불에너지가 5장 필요합니다.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을 기절시키고 패에 불에너지가 4장 남아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추가적인 불에너지 회수 수단이나 서치 수단을 뽑지 못한다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한테도 승태가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드네요. 폴터가이스트를 사용했을 때 트레어스 카드가 4장 있었으므로 200 데미지로 두파팡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가서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2입니다. 더트 자전거로 카드 2장을 드로우하고 네스트볼을 버렸네요. 이어서 포켓기어 3.0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용접공을 서치하면은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 상대 프라이즈가 2장이기 때문에 디스트링 발동 용것도 잃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루자민의 프리즘 스타를 코스트로 상호숲을 사용했네요. 덱에 있는 불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서치했습니다. 이어서 울트라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자신의 덱에 있는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인 두파팡 GX를 한 장 패에 추가했네요. 이어서 이제 포켓기어 3.0을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 카드인 용접공을 서치했네요. 이렇게 되면 용접공을 사용해서 불에너지를 2장 붙여주고 드로로 3장을 뽑고 그 중에 에너지 회수나 다른 카드가 있다면은 여기서는 비스트 에너지를 붙여주고 에너지 회수와 불꽃 결정으로 5장을 서치해서 280 데미지로 팬텀 다라큐 GX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